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6%. 정녕 그 뜻을 모르겠죠. 23일에도 그랬는데 오늘도 이런다. 야, 이거 이 하락들이 붕괴야 아니면은 세팅이야. 뼛속까지 해봐야겠죠. 이번 주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사상 최고치에서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24일, 25일에는 V자 반등이죠. 그리고 또 오늘 금요일 마이너스 7%. 이거예요, 이거. 지렁이도 아니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지렁이질 중에도 6월 26일 금요일 오늘이 한 주간 외국인 역대 최대 현물 매도예요. 장중에는, 장 종료 이후에는 약 5조 원대로 줄어들긴 했는데, 자, 이게 도대체 일단 어제 마이크론이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빵빵빵 터진 날 바로 다음인데 이 꼬라지가 이게 뭐냐? 아니 진짜 장중에 마이너스 9%까지 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요즘은 정말 중간 지대라는 게 없죠. 경제도 삶도 사회도 정치도 코스피도 양극화예요 그냥. 그리고 정말 이상했던 거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6월 23일보다 장중에는 훨씬 더 컸죠. 그리고 동시에 콜 옵션은 이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많이 샀어요. 팔면서 동시에 반등을 산다. 이게 무슨 포지션이냐? 자, 끝까지 보시면은 이 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엔진이 명확히 보입니다. 자, 오전 9시부터 시작해봅시다. 오늘 시가가 8813이었어요. 어제 마이크론 수혜를 받던 목요일에 종가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기억해보면은 SK 하이닉스 폭등 덕분에 지수가 크게 올랐었죠. 오늘 시가는 그 레벨보다 낮게 출발했다. 첫 번째 신호였죠. 장 초반에 오늘의 고점인 8861을 찍은 다음에 이게 오늘의 고점이었죠. 그 이후부터는 일방적인 계단식 하락.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기회가 엄청나게 팔기 시작하죠. 시가인 8813에서 출발해서 빠르게 8600대로 내려오고 이때 매도가 주가된 파란 거래량 봉들이 연속으로 나타나죠. 이 구간의 주체가 누구냐?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오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오늘 장 종료 이후에는 지금 마이너스 3.3조, 장중에는 거진 마이너스 4.3조였어요. 그리고 주로 오전에 이 물량들이 많이 집중됐죠. 오늘 외국인 현물 대다수도 상당 부분 이 오전 시간대에 쏟아진 거죠. 자, 왜 오전에 집중됐냐면 여러 악재들이 있다고 오늘 이야기가 나왔죠. 애플레이션부터 연기금 리밸런싱 시나리오, 오픈 AI IPO 연기, 물론 다 많은 이야기인데 제일 근원적인 이유는 그 하이라이트는 새벽에 발표됐던 미국 5월 PC 헤드라인이 4.1%. 자, 단순히 이 숫자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단 3년 만에 최고치였고 이 숫자를 보고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달러가 강세가 된다. 원화가 약세가 된다. 한국 주식을 팔자. 이 매도 신호가 자동으로 발동이 된 거죠. 외국인들한테.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 레벨이 지금 대략 한 1,540원 정도 되죠. 이 상황에서는 주가 수익률의 20에서 25%가 환율로 꺾이는 구조예요. 굳이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저가인 8일 이후까지 추락합니다.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간이죠. 이번 주 저점인 6월 24일에 8080까지 근접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중요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데 연준이 급격히 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란 해석도 나오고 이 8일 이후 레벨에서 반등 매수가 들어오죠. 개인분들의 매수도 있었지만은 특히 증권사, 금융투자에 주식 선물 매수가 상당히 강했어요. 지수 선물까지 버무려서.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장 종료까지는 약 8411까지 낙폭을 일부 회복했죠. 자, 그렇다면 진짜 구조를 봐야겠죠. 오늘 하루에 누가 대체 왜 얼만큼 팔았나. 오늘의 핵심 숫자를 보면은 이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개인분들 현물의 경우에는 6월 23일 그리고 오늘 6월 26일 역대급 매수조 양일간, 6월 23일에는 12조 순매수, 오늘 6월 26일에는 약 9.5조 매수. 참 개인분들의 돈이 어디서 그렇게 마르지 않고 계속 샘솟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찌로 봐서는 외국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과감하게 들어오는 규모로 봤을 때는 진짜 큰 손은 개인분들입니다. 진짜 과감해요. 그리고 외국인 현물이 장중에는 6월 23일 페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의 설계도인 프로그램 매매인데 특히 문제는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장 종료 이후에는 마이너스 3.3조, 그런데 장 중에는 마이너스 4.3조. 이 비차익 프로그램은 ELS 해지, 연기금 리밸런싱, 레버리지 ETF 반대 거래 등이 포함이 돼요. 장중이 마이너스 4.4조가 오늘 지수를 누른 무게인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6월 25일에 어제 정말 오랜만에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약 플러스 2조 원으로 양전했던 경우 마이크론 호재에 SK 하이닉스가 막 15% 이렇게 폭등하니까 ELS 역해지, 현물 매수가 발동이 되면서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 매수도 겹쳤던 거죠. 그런데 오늘 지수가 다시 내려오니까 ELS 정해지 재개로 다시 매도가 쏟아지는 거죠. 즉 이 시장은 ELS 기계가 만든 진동 구조예요. 지금 오르면 기계가 팔고 내리면 기계가 삽니다. 이 진동의 폭이 줄어드는 게 안정화 신호인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자, 6월 23일에 패닉일에 기관, 증권사가 주식 선물을 약 6만 6천 계약 매수했죠. 이게 ELS 정해지예요. 지수가 급락할 때 선물을 매수해서 손실을 해지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에 지수가 폭등하니까 역해지 차원에서 약 5만 8천 계약을 매도해 청산했죠. 그런데 오늘 지수가 다시 하락하니까 정해지를 약 5만 4천 계약 재매수한 거예요. 즉 이 기계적인 포지션이 다음 주에도 지수가 오르면은 역해지로 현물을 매도하죠. 하락 압력을 합니다. 지수가 내리면은 정해지로 현물을 매수해요. 하락을 지지하죠. 이 ELS 진동이 당분간 계속되는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요 8천 초반대에서 8천 후반, 9천대까지 요 안에서 짤짤이를 하겠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이 안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겠다. 바로 이게 이번 주의 생각과 다음 주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는 파생 시장까지 조금만 더 해체를 해야 외국인의 진짜 배팅을 볼 수가 있는데 언제나 현물만 보면은 반쪽짜리 분석이죠. 지금 외국인은 현물을 역대 최대로 팔면서 동시에 반등 권리인 콜을 역대 최대로 사고 하락 보험인 풋을 청산하는 중이에요. 이게 진짜 이탈하는 사람의 포지션은 아니죠.
진짜 이탈이라면 콜을 살 이유도 없어요. 한국 시장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은 반등을 먹으려고 콜을 사지 않습니다. 오늘도 콜옵션을 플러스 82계약 정도 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번 주 외국인 콜옵션 매매를 보면은 이번 시리즈 중에 최대예요 지금. 그리고 매일 콜옵션 매수가 늘어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현물을 팔면서 동시에 반등 포지션을 매일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풋옵션을 보면은 6월 24일에 마이너스 151계약, 금일에는 마이너스 약 93계약, 풋옵션을 대거 청산하고 있죠. 즉 더 이상 급락은 없다는 판단으로 하락 보험을 청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선물 마이너스 35,000계약, 이건 뭐야? 개별 종목 선물에서의 하락 베팅이죠. 현물을 팔면서 선물로도 숏을 건다. 그런데 동시에 증권사 물량을 보면은 이 주식 선물을 54,000계약 이상 순매수했죠. 외국인 숏을 기관 ELS 해지가 매수로 받아내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6월 13일 패닉일에 외국인이 지수 선물을 약 21,000계약 순매수 숏 청산했죠. 지수가 폭락하는 날에 선물 숏을 청산해서 이익을 실어냈고 그 후에 6월 24일, 6월 25일에 다시 지수 선물을 매도. 오늘은 약 플러스 8,000계약으로 반전됐어요. 즉 이 데이터를 모두 합치면은 외국인의 입체적인 전략이 나오는 게 현물 매도를 해서 달러를 확보하고 현재 환율 약 1,540원 상황에서 환차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주식 선물로 숏을 치고 하락 구간에서 추가 수익을 확보하는 거예요. 콜옵션 매수를 하고 반등 시 참여 권리를 확보하죠. 그리고 풋옵션을 청산, 급락 공포에 대한 종류를 선언한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나는 지금 팔아서 현금 확보하면서 반등이 오면 얘들아 콜로 다시 먹을게. 이건 이탈이 아니라 포지션 재구성. 월드컵 국가대표도 지금 포지션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죠. 32강 가는 것보다 이게 더 급선무예요.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 상위 100종목을 보면은 이번 주 전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성이 나오는데 오늘 유일하게 오른 종목들은 전부 반도체 장비, 소재, 소형주들이죠. 코스피 전체가 이렇게 폭락하는 날에 이 종목들만 꽤 선방해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공급망 흐름을 같이 보면 이해가 되는데 1단계인 6월 12일에서 6월 22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승 후에 조정 중이다. 2단계 6월 25일에서 오늘까지 반도체 장비, 소형주들 딱 지금 이 단계에 지금 자금이 내려 흩뿌려지고 있죠. 그리고 3단계는 아직 미확인됐지만은 반도체 소재나 PCB 아직 이 상태는 미도래하고 있어요. 즉 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팡팡 터진 바로 다음날 그 공급망 아래에 있는 테스, PSK, 캐시텍 이런 회사들이 올랐어요. 즉 엄청 푸르르니 건강한 신호다 이렇게 보긴 어렵지만은 나름 시장 안에서는 하나의 룰대로 움직이고 있다. SK 하이닉스가 HBM 매출로 이익을 내면은 그 이익이 장비 발주로 이어지고 장비 발주가 이런 회사들로 수주로 이어지죠. 주가가 시제 산업 체인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미약하게나마 흘러내려오고 있다. 주도주만 오르고 끝난 테마가 아니라 찜찜하긴 한데 그 수혜가 생태계 전체로 어느 정도는 퍼지고 있는 자금의 흐름이었다. 동시에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순 매수 금액이 좀 들어와 줬어요. 어느 정도는 또 강세다. 장비 섹터 전반에 프로그램 매수가 그래도 씨앗을 퇴퇴퇴 뿌려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냉정하게 이거 조정이야 아니면 대세 하락이야? 이러고 또 오를 거야? 자 첫 번째 중요한 게 올랐었던 명분이 사라졌나? 아니죠. 마이크론이 이번 분기에 말한 걸 다시 확인해야 돼요. 26년 HBM 완판 4분기 가이던스 500억 달러 컨센서스인 435억 대비 65억 달러 초과됐죠. 이 숫자가 오늘 바뀌었나? 아니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오늘 HBM 계약 취소를 발표했나?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애플레이션, 애플 메모리 가격 인상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걸 나쁘게 읽으면 안 돼요. 근데 애플이 맥과 아이패드 가격을 올린다는 거는 메모리 원가가 올랐다는 뜻이죠. 그 마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귀속이 됩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은 반도체 공급자의 이익 상승이 되죠. 나쁜 뉴스가 아니에요. 빅테크들은 AI 전쟁에서 아무리 메모리가 비싸도 그 수량을 낮추는 순간 경쟁 레이스에서 미국 내에서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이거는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 있는 죽음의 레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다뤄볼 컨텐츠도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아사리판의 싸움에서 이 숨막히는 AI 전쟁에서 결국에는 또다시 메모리 가격 인상, 애플, 삼성 하드웨어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종국적으로는 또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소비자만 힘들어요 언제나. 아니 근데 오픈 AI IPO 지원 루머도 있잖아요. 이건 일단 카더라죠. 그리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오픈 AI AI 인프라 투자 재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십조 원 투자 약정으로 충당이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픈 AI 상장 여부가 HBM 수요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솔직히 쌤이 그리고 오픈 AI가 밸류에이션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물론 이럴 리는 없지만은 솔직히 욕심 좀만 줄이고 좀 적당한 밸류로 시장과 타협을 하면은 자금 조달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죽어도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즉 금일 이 마이너스 6%의 하락 원인은 펀더멘털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PC 4.1% 헤드라인 쇼크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이 환율을 매도하고 이에 따라서 ELS 정해치기가 재가동을 했죠. 어제 지수가 폭등했고 역해지 청산을 하고 오늘 지수가 하락하면서 정해치 재매수를 했고 그리고 레버리지 ETF 리밸런싱 매도가 있었고 어제 지수 상승, 오늘은 상승 비중을 환원 매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쳐졌죠. 구조적인 수급 충격이지 펀더멘털 파괴가 아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시장에 큰 손들은 있지만은 이들이 뭐 의도적으로 고점에서 털어먹느니 이제 하락을 시키느니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증권사가
오늘 코스피 현물에서는 약 4.3조를 팔면서 주식 선물은 5.5만 계약 샀어요. 만약 고점 매도 이후에 이익 실현이 목적이라면 왜 파는 동시에 선물을 살까? 이거는 ELS 해치 비율 유지를 위한 수학적인 의무죠. 지수가 내려올수록 기존 ELS의 손실이 커지고 그거를 선물 매수로 중화시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알고리즘이 하는 거다. 그리고 연기금 매도 같은 경우도 계속 그 기조가 7월 이전부터 조금씩 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55조 매도에 대한 진실 월요일에 올려놓은 컨텐츠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외국인이 콜옵션을 매일 늘려가면서 현물을 역대 최고로 팔고 있죠.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싸게 살 레벨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팔아내린다. 그렇게 포지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 더 있죠. 외국인이 6월 13일 패닉 이래 지수 선별 숏을 약 플러스 2.1만 계약, 청산, 이익 실현을 했죠. 자신들이 만든 하락에서 선물 이익을 챙긴 거예요. 이건 전략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오늘 풋옵션 마이너스 93계약 청산, 이 이하로는 안 내린다는 자기 판단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은 구조적으로 맞아 보이지만 또 모르죠.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멈추고 다시 사들이는 날이 큰 점프 시작점. 야, 그렇다면 그날이 언제야? 이번 주 5일치 데이터를 한 장으로 그리면은 이 시장의 구조가 선명해지죠. 천장을 만드는 세 가지 힘은 ELS 기계. 지수가 오를수록 역해치, 현물 매도로 지수를 누르죠. 연기금도 있어요. 지수가 오를수록 목표 비중이 초과된다. 의무 매도가 발동이 되죠.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금액이 이 코스피 게임장을 바꿀 만큼 지배적이진 않다. 그리고 외국인, 환율 1,540원. 이 전후 상황에서 달러 환산 수익률 방어를 위한 지속 매도가 일어나죠. 그리고 바닥을 지지하는 세 가지 힘은 개인분들 6월 23일 12조, 6월 26일 오늘 약 9.5조 매 하락 때마다 역대급의 매수를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수 급락 시에는 목표 비중 이하 자동 매수가 발동되죠. 그리고 ELS 역해지, 지수 하락 구간에서 기계가 현물적인 매수 지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들의 이 마음, 결국 이 박스가 깨진 두 방향은 위로 깨는 조건은 환율이 1,520원 정도 이하에서 안정이 됐을 때 외국인 환율 부담이 감소하죠. 이게 외국인 현물 매도 감소 신호로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아래로 깨는 조건은 PC 이후에 달러 추가가 강세 지속될 때 외국인의 매도가 가속이 되죠. 6월 8일 서킷 브레이커 저점 방향으로 계속 내려간다면, 이로 인해서 코스피 8080 이 지지선이 붕괴됐을 때,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유지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콜 매수 플러스 개인분들의 역대급 매수 플러스 ELS 바닥 지지, 위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환율 조건이 충족되어야겠죠. 그리고 아래로 붕괴는 가장 가능성이 낮은데, 펀더멘털의 훼손이 있을 시에만 쓴형님들을 위한 멤버십 영상에서 다뤄봤었죠. 그 조건들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 가능성은 아직까진 낮다. 뭐 미사일이 날라오거나 코로나2가 터지거나 블랙스완은 배제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신호적으로 봤을 때에는 7월 14일 전후 미국 CPI 발표가 있는데, PCE가 예상 대비 완화로 나왔다면 CPI가 이를 확인해주는 게 다음 촉매겠죠. CPI가 예상 대비 완화되면 달러 약세, 환율 하락, 외국인 매도의 감소, 첫 번째 거대한 복귀 신호. 그리고 8월 잭슨홀 미팅이 있죠. 이것도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연준이 잭슨홀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 과연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시사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게 외국인 현물 복귀의 스타팅 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인은 일단 콜옵션은 그래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게임판에 들어오고 싶어서 계속 예열 중에 있는 거죠. 현재 이 시장의 구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각각 지지선마다 내가 신규 참여자라면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8,000대에서는 일부, 7,000 중반대에서 일부, 나머지는 외국인 복귀 신호를 보면서 일부,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갑자기 그냥 뚜까 막 다 전재산 태워버리고 막 레버리지 팡팡팡 이렇게 들어가면은 먹을 땐 많이 먹을 수는 있어도 그 반대 방향은 내 목줄을 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분할 매수의 핵심은 겁쟁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인내의 정수다. 그리고 주말에 다뤄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외국인 매수와 매도의 티핑 포인트는 바로 환율 1,530원 그 임계선. 자세한 내용은 영문이 있으며 구독, 좋아요를 통해 주말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